1.3 하스켈에 대한 개요 설명입니다. 하스켈은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빌딩 블록, 기본적인 요소가 함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스켈은 퓨어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스켈 펑션들은 퓨어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드릴 텐데요. 퓨어하다라는 뜻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라는 게 사이드 이펙트가 도대체 뭐냐 이제 궁금할 텐데 여기서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파일을 읽는다든지 뭔가 텍스트를 프린트한다든지 어떤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 같은 것들의 값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드 이펙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없이 이제 어떤 함수로만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함수의 모든 인풋이 다 그 함수의 인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수의 입력이 어떤 인자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전역 변수를 참조하든지 그런 건 없다라는 게 이제 퓨어 펑션의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함수의 출력도 그 return value가 그 함수가 출력하는 모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퓨어 펑션의 설명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return value 없이 뭔가 아웃풋 출력을 내는 방법은 어떤 파일에다가 출력된 결과 같은 것들을 라쓰는 방법들이 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함수들은 이제 퓨어한 펑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함수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퓨어 함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만 해서 작성하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좀 제약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제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제약점에 비해서 장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해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컴파일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여러분들의 작성한 소스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하는 어떤 기계화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컴파일러인데 그 컴파일러는 이런 순수한 함수들을 더 잘 이해해서 하다 보면 더 빠르게 또는 더 메모리를 더 적게 사용하는 어떤 컴퓨터가 이해하는 기계어로 바꿔주기 더 쉽다.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크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스켈의 세 번째 특징은 이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어려운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떤 값이 필요할 때 오로지 그때만 그 값을 내는 그 식을 계산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강의에서 좀 다루게 될 것 같고 필요한 만큼만 계산한다. 그게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무한한 어떤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퓨어 프로그램하고도 잘 궁합이 맞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이제 strongly typed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든지 뭐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 혹시 이제 경험을 해봤더라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타입을 실행을 하면서 확인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실수로 어떤 A라는 함수가 정수를 인자로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그 함수를 부르면서 문자열을 줘버린 거예요. 잘못. 그래도 파이썬 프로그램은 일단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함수를 호출하고 그 정수 인자를 이렇게 사용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에러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하스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컴파일이 되지 않는 그래서 엄격하게 타입을 컴파일하는 시점에 여러분들 소스 코드의 타입이 잘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그런 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스켈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어떤 규칙을 타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에 탑재되어 있는 타입 시스템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자동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줄 겁니다. 타입 에러 이렇게 이런 걸 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게 이어지는 성질인데요. 여러분들이 타입을 명확하게 쓰지 않아도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타입을 자동으로 유출해 놓을 거예요. 하스켈이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그 타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타입이 맞아 안 맞아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워풀해서 타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유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arbage collected입니다. 이제 garbage collected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새 이제 많은 주요 언어들이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할당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를 해제를 할 때 난 더 이상 이 메모리 사용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사용하는 거,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arbage collection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모리를 관리하는, 자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할당해놨던 메모리들이 더 이상 사용되나 안 사용되나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이거 더 이상 사용 안 되네. 그러면 그 메모리를 다시 회수를 해서 새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자동 메모리 관리라고 하는 garbage collection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스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자동 메모리 관리, garbage collection이라고 하는 자동 메모리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걱정을 덜 해도 되고 메모리 관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오류들을 사실 사전에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스켈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도 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처럼. 그 다음에 또 컴파일해서 어떤 기계어 코드로 변환을 한 다음에 실행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스켈 위키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하스켈 위키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하스켈 관련된 것에 대한 많은 정보 같은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